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친구 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몇 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음과 싸우며 보내셨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는 수면을 정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잠은 줄여도 되는 것, 바쁘면 좀 덜 자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수면은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면의 중요성과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잠을 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균이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6시간도 채 못 자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들은 더 심각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마감이 다가오면 밤을 새우고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은 은행 저금처럼 모아뒀다가 나중에 찾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해서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피곤하고 졸린 것만이 아닙니다. 우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노출되는 거죠. 또 기억력과 집중력도 확 떨어집니다. 학생분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것보다 충분히 자고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살이 찌기 쉬워지고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자꾸 배가 고프고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아무리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살 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6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어떤 분들은 9시간은 자야 개운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낮 시간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수면의 구조에 대해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특별한 수면 단계도 있고요. 이런 단계들이 약 90분마다 한 사이클씩 반복되는데요. 하룻밤에 보통 4번에서 6번 정도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90분의 배수로 자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6시간, 7시간 30분, 9시간 이런 식으로요. 이 사이클 중에서도 특히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 우리 몸은 진짜 회복을 합니다. 세포들이 재생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물질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는 단계에서는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어제 고민하던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거나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자더라도 이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8시간을 자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자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파란빛입니다. 이 파란빛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본래 우리 몸은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면 우리 뇌가 착각을 해요.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에 마신 커피는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수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최소한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빨리 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잔 것 같지 않고 더 피곤한 거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평일에는 밤 12시에 자고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자는 식으로 들쑥날쑥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걱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것저것 걱정하고 내일 일을 미리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뇌가 각성 상태에 있으니까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빛은 최대한 차단하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독서 20분, 이런 식으로요. 이런 루틴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학습을 합니다. 아,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낮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낮잠은 조심하세요. 낮잠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낮잠을 자야 한다면 짧게, 그리고 이른 오후에 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지 마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뇌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20분 이상 누워 있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지루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여섯째, 자기 전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도 잠이 안 오고 너무 배가 불러도 잠이 안 옵니다.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고 만약 자기 전에 출출하다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가벼운 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지키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이상적입니다. 최대한 한두 시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 정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덟째, 걱정은 침대 밖에 두고 오세요. 만약 자려고 누웠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난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종이에 내일 할 일이나 걱정거리를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빙빙 도는 것보다 글로 써서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 호흡법이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흡법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진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수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면역력, 기억력, 대사, 감정 조절 모든 것이 수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게 좋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카페인, 알코올은 수면의 적이고요.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기 전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게 숙면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셋째,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좋은 잠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건강친구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